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립도서관 운영 현황과 추진 방안에 대한 대책. 둘째,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 방안에 대한 대책. 셋째,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과 관련한 대책으로 먼저 우리시 시립도서관 현황과 추진 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인적 자원 중심의 교육도시로서 시민들이 평생토록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시에서는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시민들의 자기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의 중심에는 언제나 도서관이 그 역할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을 위한 도서관, 시민의 사랑을 받는 도서관, 언제나 원하는 시간에 찾아가 이용하고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이 시민의 가까이에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이라 생각하며 꼭 그렇게 되길 희망합니다. 우리 시의 시립도서관 현황을 보면 총 10개소로 남부지역에는 평택시립도서관, 팽성 비전 작은도서관과 북부지역의 지산 초록도서관, 서정과 송탄 작은도서관을 비롯하여 서부지역의 안중도서관, 최근 개관된 오성과 포승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이고 장당도서관은 내년 1월부터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시한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도서관 1관당 수혜자 수를 보면 평택시는 인구수로는 44만 269명으로 10번째지만 도서관 수는 4개로 도서관수 순위로만 보면 15등을 했으며 수혜자 수 순위로는 유일하게 의정부시를 누르긴 했지만 뒤에서 두 번째인 30등을 한 것은 부끄러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크고 작은 도서관 9개라고 했지만 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인 사서직이 없는 도서관은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시 9개 도서관이 4개밖에 통계에 안 잡히는 것은 그만큼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사서직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포승 작은 도서관 등 작은 도서관에서도 사서직의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방안에 대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평택시는 청북면과 세교동의 작은 도서관이 201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설계 용역 중에 있고 진위도서관은 부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시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멸 하나 이상의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건립 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작은 도서관의 정의를 살펴보면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인 문화 기반 시설로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시민들이 걸어서 10분 이내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내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지자체는 수원,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하남, 양평군 등 7개 시군이 발빠르게 운영하고 있는 바 우리시는 현재 비전, 서정, 송탄, 포승 등 4개의 작은 도서관만이 운영되고 있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관내 많은 곳에 작은 도서관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평택시에서 계획 중인 작은 도서관 계획 수립과 건립에 대하여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예산 운영 사항을 살펴보면 총 73억여 원 중 장당도서관 건립 및 자료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비로 72억 원, 행정 운영 경비는 1억여 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평택시 관내에 민간이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은 이충동의 기쁜 어린이 도서관을 비롯하여 19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며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 관내 학교 도서관 현황을 보면 초중고 96개교 62,954명에 총
135만 3,043권의 각종 도서를 확보하고 있고, 이 중 도서관의 사서직 등 관리 인수는 46개 교회 46명으로 47.9%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 초등학교는 52개 도서관에 29명으로 55.8%, 중학교는 24개 도서관에 10명으로 41.7%, 고등학교는 20개 도서관에 7명으로 35%로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인력의 배치가 부족한 실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은 학생 및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정보 활용의 장으로 학교 도서관을 육성하여 지역 공동체의 문화, 편의 공간 조성은 물론 학생 및 주민의 편익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면 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는 전담 사서 또는 직원이 배치되어 원활히 운영이 되어야 하는 바 이에 부응하지 못한 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학교 도서관 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초중고 48개 학교에 2억에서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70%, 도교육청비 15%, 시비 15%로 이 비율로 117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미 34개 학교에 대하여 8억 6,0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내기초, 송화초, 송탄중, 제일중, 신안중, 태광고, 평택고 등 7개 교에 1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14개 학교는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총 96개 교 중 50%만 지원되는 것으로 지원되지 않는 48개 학교의 도서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 도서관 중 미지원되는 48개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과 계획 중인 도서관 설치 계획과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사벌 택지개발지구에 건립 예정이던 소사도서관이 LH공사의 적자로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LH공사의 협의 과정에서 개발이익금 범위 내에서 도서관을 건립해 기부 체납하겠다고 한 LH공사 측의 입장은 도서관 건립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말장난에 불과한 터무니없는 행태로 소사도서관 건립 중단은 있을 수 없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로 평택시 의회는 물론 시민단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시와 유사한 사례로 LH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했던 경기도 내의 기부 체납한 사례를 보면 성남 판교도서관, 성남 운중도서관, 오산 꿈들의 도서관, 용인 흥덕도서관, 수원 영통도서관 등 LH공사가 건립해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사례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미 소사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함은 물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택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가 하면 시의회 차원의 소사벌지구 내 도서관 건립 촉구 결의안을 마련해 준비 중에 있으며 강력 대응코자 결의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평택시도 그간의 지지부진한 LH공사와의 협의에 지금이라도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할 것이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LH공사의 신뢰 추락은 물론 평택시 또한 그 책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클 것이라 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시민대표, 시민단체, 평택시 의회가 함께하는 추진기구를 만들어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서관은 공익에 우선되는 시설로 이익과 손해 여부를 떠나 개발에 따른 약속으로 당연히 도서관을 지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소사벌 택지지구가 현 93.5%의 공정률로 내년 4월이면 사업이 준공된다고 하는데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LH공사 측의 도서관 건립 약속 이행을 반드시 이끌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 방안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시 체육시설을 보면 소사벌 레포츠타운에 종합운동장, 평택수영장, 인조축구장, 하키 전용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공원시설 등으로 우리시를 대표하는 운동장으로서 리모델링을 통해 비록 규모는 작지만 새롭게 단정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신대 레포츠공원, 팽성 레포츠공원, 팽성 서부체육시설, 이충 레포츠공원을 비롯하여 서평택 국민체육센터와 서부운동장, 포승 여술 인조단지 축구장 등이 주된 체육시설이고, 201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암중 레포츠공원이 조성 중에 있고, 모곡동 족구 전용구장을 비롯해 지역별 족구장과 야구장은 진이 서탕구장, 계양구장, 신당구장이 있으며 그 외에도 종목별 구장이 산재되어 있고, 불악산, 무봉산 등 산책로에 설치된 체육시설과 소공원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등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 중인 종합운동장 등 12개소 시설별 임대 수입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3,571회 13억 원, 2012년도 4,481회 11억 원, 금년도 10월 말 현재 2,940회에 12억 원을 징수했고, 종목별 체육시설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 중인 안중 레포츠공원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13건이 사업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에 있으나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체육시설 설치와 시설 보완이 필요하며, 이쯤에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운영 방안을 보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분쟁도 정치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조건과 기준을 통해 위탁 운영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체육시설 이용에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거나 이용하는데 여성들만의 시설이 많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일례로 수영장을 이용하는데도 직장 여성들은 연장근로 끝나고 퇴근 후 이용하려면 현재 밤 9시까지만 운영하다 보니 그분들은 이용한다는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은데, 밤 10시까지 단 1시간만이라도 연장해달라는 요구에 평택시는 근무시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조차도 평택시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닐 것인데 1시간 더 근무해서 많은 직장 여성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시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연구를 둔 직장 경기팀은 총 5개 팀으로 볼링 7명, 하키 20명, 역도 5명, 요트 4명, 레슬링 5명으로 감독 1명에 코치 5명, 선수 3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5개 팀에 지원된 예산은 24억 8,900만 원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위상을 높여주는데 주저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활약할 수 있도록 직장경기운동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제도적 보장을 통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비록 비인기 종목이라 하나 재정 악화와 성적 부진이라는 이유로 레슬링과 요트팀의 해체 결정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세계대회나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평택의 위상을 드높였듯이 또다시 동기부여 내지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평택시는 요지부동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 미래와 나라의 체육을 책임질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체육 육성과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35개 교에서 39개 팀 510명의 태권도 등 26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바, 초등학교 8개교 8팀 4종목, 중학교 16개교 19팀 12개 종목, 고등학교 11개교 12팀 10개 종목으로서 체육 지도자 인건비, 대회 출전비, 전지훈련비, 피복비, 장비 구입 등으로 1억 2,994만 3천 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 바, 선수 확충과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 확충된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11년 34개교 39종목 495명에 1억 4,960만 2천 원,
2012년도에는 34기교 39종목 508명에 1억 2,87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살펴본 바와 같이 45만 시민과 더불어 2020년 목표 인구 100만회 이상의 광역도시를 대비한 체육시설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경기부에 대한 지원과 학교 체육을 통한 엘리트 체육 우수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지원은 물론 우리 시에서 대단히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시설 또한 전무한 실정인 바 평택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 수준의 시설과 규격을 갖춘 종합경기장이 개장되어 각종 대회는 물론 생활체육 등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 건강을 위하고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중 레포츠공원에 대해 추진되던 서부체육관 건립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능을 보완한 것은 너무나 다행한 일로 서부지역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체육관의 기능뿐이 아니라 문화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켜 위치를 변경해 접근성을 갖는 안중철장소 옆으로 옮겨서 건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시간적으로 상당한 기간 체육관 건립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지 확정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 부지 매입과 건축에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어야 하는데 평택시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는 마냥 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련 대책입니다. 부산항에 이어 수도권 국제항만 중의 하나인 인천항을 지척에 둔 변방의 작은 포구에서 1986년도에 개항하여 26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국 31개 무역항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평택항이라는 수식어에 걸맞는 옷을 입혀주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평택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커다란 숙제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택항의 위상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나라 수도권, 중부권을 수용하는 대중국 물적, 인적 교류와 인천항과 더불어 국제무역항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총 화물 처리량 1억 톤 돌파와 자동차 수출입은 3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150만 대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평택항에서 5조 5천억 정도의 세수를 걷어들여 국가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지리적 여건을 살펴보면 평택항 인근의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부 중부고속도로를 잇는 동서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평택항을 중심으로 구축된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면 육상 물류비가 부산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최대 3배 이상 절감이 가능하며 대중국 항만으로의 거리도 꽤 많이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의 평택항을 화주 등에게 알려 물류비 절감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윈윈하는 정책 등을 통해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 평택항은 지난 2002년을 기준으로 볼 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항만 시설은 12선석에서 58선석으로 4.8배 증가했고 총 화물 처리량은 3,900만 톤에서 1억 톤으로 2.5배가 증가했으며 컨테이너 처리는 15만 TU에서 51만 TU로 3.4배 증가되었고 자동차 수출입은 50만 대에서 138만 대로 2.8배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은 9만 명에서 52만 명으로 5.8배나 증가하였는데 그의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한류 열풍에 이은 대중국 관광객의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지금의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2001년도에 건립되어 확장을 거듭하며 7,910제곱미터 2,395평으로 현재도 늘어나는 이용객의 수요를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편의시설은 물론 휴게시설 등 국제여객터미널로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고 초라한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시가 최근 20여 억 원을 투자해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과 확장을 추진해온 것은 무척 다행이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 건립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금 내항에 계획하고 있는
1299제곱미터의 규모는 현재 규모인 7910제곱미터에 비해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인천항 여객터미널 33,356제곱미터에 비하여 규모 및 편의시설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실정으로 새로 건립하려는 인천항의 신규 여객터미널 52,000제곱미터의 최소한 절반 규모인 25,000제곱미터 면적 이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중앙정부 지원 차원에서 당초 항만 기본 계획상 2011년도에 건립하기로 하였던 사업이 2006년도 4월 대비 타당성 조사가 추진된 이후로 2010년 3월 민자 투자 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되었고 2010년 12월에는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을 발표했으나 또다시 2013년 3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재추진 발표를 거듭하면서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다른 국제항들과의 경쟁력에서 밀리는 등 개발 시기 지연으로 인한 평택항의 발전은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민간 투자 사업 공모를 실시해본 결과 단 한 군데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 이유가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국제여객터미널이 건립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시행 방법이 손바닥 뒤집듯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공신력이 무너지고 있고 평택항을 우리시 성장 동력으로 가동하여야 함에도 우리시의 성장 동력이 제대로 힘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2010년 민간 투자 방식 결정에 같은 해 또다시 재정 투자 방식으로 변경되고 2012년에 또다시 민간 투자 방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민간 투자 방식이 또다시 물거품된다면 개발 기간만도 착공일로부터 3년 6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난 5월 고시되고 내년 중반에 착공하여 준공한다 해도 2018년도경이나 가능한데 착공에 들어간 인천항은 개발 주체가 인천항만공사인데 반하여 앞서 언급했듯이 평택항은 민간 개발로 지난 5월 민자사업 고시를 한 바 있지만 이 또한 믿업지 못합니다. 최근 부산항, 인천항, 대산항이 정부와 항만공사의 지원으로 국제여객터미널이 건설되고 있음을 비춰볼 때 향후 100만 광역도시를 지향하는 평택항을 하루빨리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대산항의 경우는 평택항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작은 항이지만 정부와 항만공사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유일한 국제항인 평택항의 조기 발전과 45만 평택 시민들을 위해 도의원은 물론 5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중앙부처에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신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과 관련한 중앙정부에 건의된 내용과 쟁점사항 그리고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 의견이 다른 내용은 무엇인지와 현재까지의 주요 추진사항과 평택시 입장을 비롯하여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번 본의원이 제안했던 평택항을 오가는 대중교통의 노선 확대 및 버스 정차 요구는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평택항 이용에 반드시 필요한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 또한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